이 용량, 그 다음에 이 라이프 사이클, 뭐 몇 회전, 그러니까 몇 번 충방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EV를 썼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개를 묶어서 하나로 한 손으로 BMS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다 하나하나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그렇다 치고요. 이 녀석의 용도들은 다 이제 EV 쪽에 쓰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어디죠? 우리가 말하면 솔라, 태양열 축전지를 쓰려면은 이거를 다 이렇게 땜질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큰 매단표, 왜냐하면 집에서 쓰는 건 상당히 뭐 집에서 이런 솔라를 쓰려면 마이크로 오븐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니까 따뜻한 물도 대표해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 킬로와트 단위로 이런 게 24V, 뭐 48V 뭐 이런 범위 내에서 계속 이 고용량 한 280A, 100A 뭐 많이 있어요. 지금 아마 280이 제일 고용량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쭉 늘어서 그냥 바로바로 직결 연결해서 이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아까도 이제 그 의문이 이제 하나가 생기죠. 이건 뭐 전기 특성하고 열 특성이 제품이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니냐? 이 같아요. 이건 뭐가 같으냐? 일단 노미널 볼테지도 같고요. 컷오프 추우면 잘라야 이제 전기 보내지 말아야 할 것도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시 이제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수명은 이제 다르겠죠. 왜냐하면 수명은 아까 양극 재질이라든지 그렇지만 전기 화학적 물증은 바뀌지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의문이 들어오는 게 뭐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요즘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저한테 이제 귀뜸을 해주신 양반은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 한번 뜯어보세요. 이렇게 됐나? 그런데 조금 더 이거 뭐 좀 격가지긴 한데 뭐 나중에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제조사 마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WTT라고 제조사 마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WTT를 또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 회사죠. 근데 본래는 리튬 아이언 계통 쪽에 리튬 이온 쪽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또 홈페이지 보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이 빠지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중국 제품인데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력 제품은 EV예요. EV.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을 많이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각형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다 쓰죠? 저기 풍력 발전기, 태양열 발전기, 집에서 쓰는 또 그저 있죠. 그다음에 보트, 이렇게 머린 보트 있죠. 나는 보트. 그다음에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스쿠터. 그다음에 뭐 스케이트보드, 전기 스케이트보드. 뭐 이제 이런데 이거 쓰기도 하고 이거 쓰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 다 땜질해야 돼요. 이게 패키지로 잘 나와 있어서 이거 뭐 한 다닥다닥 붙이고 이렇게 나사로 딱 연결하면 이제 금방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본래 집에서 쓰는 솔러 용도로 태양열 축전지라고 하나요? 전기 도는 걸 이제 모아두는 용으로 만들어진 폼팩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성이 이제 아까 계속 질문인데 물성이 다르냐? 같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찾기 어려워가지고 중국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WTT 회사에 들어가서도 웹페이지 다 찾아서 혹시 공개된 게 있느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제조 회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온도 특성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원통형은 마이너스 20도씨까지 방전이 가능하다. 충전이 아니에요. 방전. 전기를 뽑아쓸 수가 있다. 이 각형들은요, 이제 제조업체에 따라서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 선에서 뽑아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건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이제 인터넷 가서 캡처해가지고 영상에 삽입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되게 어떤 회사는 50도에서 60도 사이. 이것도 다 50도에서 60도, 뭐 60도도 있고 50도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원통형이나 어디다 놓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원통형이나 그다음에 각형이나 제조사에 따라서 얼핏 다르지만은 방전 온도는 있어요. 충전 온도는 여기서는 0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터를 또 내놓지 않고 있어요. 뭐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상 기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또 다른 데 보면 또 이거를 밝힌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실험 장비를 다 갖고 제조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데이터에 의하면은 그냥 잔가지 말고요. 큰 나무 줄기로 얘기를 했을 때 인산철의 정상적인 한계 저점과 한계 고점은 0도와 50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이거에 충방전을 할 수 있는 사용 범위는 0도와 50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이제 여러 제조사들의 뭐 이런 폼팩터들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리튬하고 그 인산하고 리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리튬 이온의 전기 화학 그 뭡니까 제조상의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화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그 리튬 이온 포스포레이트가 아니고 뭐 리튬 이온 뭐 망간부 어떤 이런 게 나오서 새로운 어떤 그 리튬 그 테크놀로지가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인산철에서 새로운 온도 특성을 증가해주는 어떠한 방법은 아직 20년이 넘는 인산철 역사에서는 아직도 요즘 제가 찾아봤습니다만은 그 한계치는 거의 변동이 없더라. 는 게 제 그냥 이 동그란 똥에 나와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WTT 거래 때문에 WTT 때문에 찾아봤는데 뭐 미국 회사 자료에 의하면은 동일하더라.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걸로 얘기를 하든 이제 각형이든 뭐 둥근형이든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0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0도 이하에서는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충전하면 안 되고 방전은 뭐 마이너스 20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엔 이제 마이너스 10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60도도 있어요. 50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게 조금 너무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기본에 마이너스 10도하고 50도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방전은 좀 추워도 할 수가 있어요. 충전은 0도에서 하면 안 돼요. 그 사실이 이제 우리가 이쪽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도 아니고 바로 이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는 이 맞바람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온장치라고는 뭐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배터리 박스가 있다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 올망졸망 그 뭡니까 우리 그 떡볶이 같은 놈들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쭉 있겠죠. 이거를 뭐 보온재로 이렇게 뒤집어 썼다 한들 여기는 반드시 이제 BMS가 이제 있어야 돼요. 이거를 통제를 해주고 오래 쓰게 하려면. 근데 어떤 분 얘기는 또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따 치고요. 여기서도 열나고.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통풍도 안 되고. 이 바깥에서는 이제 바람이 통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과충전한다 그러냐 급속풍전하면 당연히 밭에서 열나죠. 열납니다. 100A 하잖아요. 100A. 이게 만약에 100A 쳐요. 그럼 100A를 한번 50A 하면 그럼 한번 뽑아서 보세요. 손에서 얼마나 열이 나나? 그리고 그거를 제어해주기 위한 BMS도 열이 꽤 나요. 100A 뽑았으면은 방열판 뜨거워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들을 이 박스 안에다가 밀폐를 시켜서 자동차 앞에다 갖다 놨다. 이게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가 위치하는 자리예요.
이런 거를 뭐 이런 뭐 그러니까 다 기초적인 것들이 뭐 여러분 뒤져보시거나 뭐 위키라든지 뭐 중국의 알리바바 사이트 가서 인산철 한번 때려보세요. 그 서치하실 때 리튬이니까 Li, 철이니까 Fe죠. 그 다음에 인산이니까 PO4예요. 리튬, 아이언, 포스포레이트. 이게 LiFOP 또는 LFP 치셔갖고 거기에 나오는 제품들 중에 혹간 이제 제가 찾듯이 특성 그래프를 공개를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럼 잘 들여다보시고 바랍니다. 찾는 거는 제가 찾아오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너무 영상이 뭐 이것저것 또 제가 이 소자모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게 또 너무 멀리 갔으니까 뭐 이 지저분한 칠판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저분한 칠판의 기본은 뭐냐? 이렇게 각형이든 또 이 떡볶이형이든 이 녀석들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똑같다라고 본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전문가 R&D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든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제조자들이 발표를 하고 논문에 쭉 나와 있는 걸 다 봐도 아직도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0도 이하에서는 쓰면 충전하면 안 되고 방전을 할 때는 그래도 10도와 50도 사이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아직도 인산철에서는 불변의 아직 바뀌지도 못한 그런 기술의 한계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연이어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프리즈마틱하게 되어 있는 이거 아코디언 방식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4개만 들어가면 돼요. 12V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BMS가 관리를 할 게 그 4개밖에 없죠. 4개. 근데 이렇게 이제 떡볶이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놈을 잔뜩 연결해 놓으면은 묶어서 한 묶음으로 관리를 하든 또는 각각 개개인 셀들을 다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주든 이런 것들에 어떤 BMS가 달려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너 알아서 살아라 뭐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밸런스가 이제 이제 짝발이 되겠죠. 점점점 짝발이 돼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당장은 요거 조금 하나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눈에 잘 안 띄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가 됐던 요 칠판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온도 특성은 같다. 이제 요거 이 영상 끝나고 컴퓨터 찾아서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뭘로 봐야 되느냐? 방전은 0도 이하로 하면 안 된다. 여기 보이네. 정리. 자, 정리. 방전은 디스차지는 0도씨 이하에서 차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충전은 우리가 밥 같네. 충전이 0도씨죠. 충전이. 이렇다니까요. 방전은 제 생각으로는 50도씨다. 이게 한계치다. 이게 맨날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한계치. 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0.1도는 괜찮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0.1도는요? 다 땡이죠. 다 땡.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측정상 여러분들에게 0.031도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0도에서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쓰려면은 5도 또는 10도 이상 근처에서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전압을 차단을 해서 이 녀석이 추위를 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50도 아닙니까? 또 이제 전기를 뽑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추울 때는 또 좋네요.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 100도까지 못 내려가겠어요? 이 이유가 있어요. 10도 마이너스 20도건 10도건 왜냐면 여기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 온도에 따라서 출력과 방전량이 충전량과 방전 DOD와 SOC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정상 범위는 우리가 실온이에요. 실온. 18도에서 기준하는 사람도 있고요. 24도 하여튼 실온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하고 더울 때에는 50도씨로 하는 것도 한계치다 이거지. 그러면 48도는 괜찮겠네요.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데미지가 점점 가고 있죠. 여기서 쓰지 마라 하는 업체들의 제시 값이 50도일 수도 있고 60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즉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안 좋고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안 좋은데 0도로 내려가면 이건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런 한계치적인 것들을 명심을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쓰시는 게 좋아요. 조금 범위 한 5도에서 10도. 만약에 제가 스마트 BMS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런 값들을 프로그래밍에 넣을 수 있다면은 저 같으면은 한 5도, 제일 좋은 건 10도. 그렇게 열 것 같아요. 한계치 40도.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런 거를 인산철을 그 뜨거운 그 보네트 안에나 추운 보네트 안에다 열 생각이 전혀 없고, 이게 저도 차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내에서 오동 우리 추워요. 덜덜덜 춥고 저도 지금 이게 지금 히터를 안 키워놔가지고 현재 온도계 보니까 13도인데도 손이 시려워가지고 싫어요. 40도면요 사람이 못 있죠,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차 안에 여기다가 파워박스를 갖다 놓으면은 그냥 뭐 대충 얘기를 해서 우리 인산철 파워뱅크는 지낼만 한 거예요. 무리 없이.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물성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BMS를 바꾼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 얘기를 한 게 다 끝까지 가죠. 이거 어디서 끊어먹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그럼 또 질문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EV 그 전기차에서는 뭐 전기차는 추운데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이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 전기차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기차에서는 이거 뭐야? 오케이. 전기차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차를요. 이게 이제 앞에요. 전기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쯤에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뭐 뒷좌석도 있고 뭐 앞좌석도 있고 그러겠죠. 좌석 순간이든 트렁크 어디 쪽이든 실내 쪽에다가 아주 박스 안에다가 잘 모셔가지고 단열재를 잘 집어넣고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추울 때를 이게 더울 일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더우면 햇빛이 여기 비치고 여기가 차에서 그냥 평상시 제일 시원한 자리예요. 이 차 그 뭡니까 그 바퀴 밑에 여기가 그늘 여기가 제일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이놈은 여기다 놓는 것보다 여기서 막 엔진에서 막 열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뭐 완전히 보일러죠. 여기는 여기다 두면은 그럴 일 별로 없어요. 문제는 이제 혹석이에요. 추울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여기다 다 단열재 처리를 박스 안에 다 하겠죠. 온도 특성 막으려고. 그건 1차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카나다라든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시카고 이 근처에 그다음에 동부 이쪽에 겨울 되면은 뭐 영하 10도, 15도는 뭐 그냥 1, 2월 달에는 그냥 한밤중 맨날 그래요. 여기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배터리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박스 안에 이렇게 올망졸망한 떡볶이 같은 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배터리 팩들이 쫙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고성능의 단열재를 또 엿다 쳐요. 그리고 또 옆에다가는 이제 또 이 모든 셀을 또 관리를 하는 또 BMS가 또 있다 쳐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우면 또 열을 빼낼 수 있는 조그만한 이렇게 또 팬 모터가 있다 쳐요. 추울 때 문제 아니에요, 추울 때. 추울 때는 여기다가 그 뭡니까 그 전기 이 장판을 깔아놨어요. 전기 장판을. 근데 전기 자동차는 이 동력원이 배터리 전기 아닙니까? 그렇죠? 배터리 전기. 여기 있구나. 배터리 전기 아니에요? 이걸 갖고 이게 날씨가 추워져서 이게 망가지는 거 하고 첫째 손상이 가는 이게 손이 시려서 잘 안 되네. 손상이 가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둘째는 온도가 내려가면은 전체적으로 배터리 출력량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날씨가 추워서 배터리 출력량이 떨어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전기를 좀 뽑아가지고 뜨뜻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항상 혹시 이제 날씨가 밖에 날씨가 뭐 영하 10도라고 쳐요. 그럼 뭐 여기는 뭐 한 0도나 뭐 한 영하 2도 정도 되겠죠. 단열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이 녀석이 얼어서 못 쓰느니 장판을 뜨뜻한 장판을 미지근하게 그 온도에 바깥 외부 온도에 따라서 온도 장치를 해주면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충분한 전력량을 뽑아 쓰고 충전하고 그러는데 신경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괜찮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시동용 배터리 안에 BMS가 들어있는데 컷오프 볼테이지가 뜨거울 때하고 추울 때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BMS가 있는데 추울 때 12V 뭐 가면서 보라 12V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죠. 12V 안 내려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65 곱하기 4 이게 얼마죠? 2V가 넘어가면은 충전을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쉬워요. 부속품 값도 싸고 이게 그냥 이 BMS 없이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뭐 한 채널당 한 7,000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컷오프도 있고 뭐죠? 과충전 과방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셀이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셀의 이제 이 상태가 좀 틀어지면은 이거를 똑같은 성능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실시간으로 이놈을 또 잡아주는 그 밸런싱을 취해주는 액티브 밸런스를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온도계를 달아가지고 온도에 달린 게 있어요. BMS에.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온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스가 있으면은 네 개를 다 측정하는 건 좀 호사스럽고 온도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풀어고 이렇게 조그만 붙여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감지를 하면 돼요. 그럼 그게 비싸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온도가 볼테이지는 나오는데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춥다 그러면 잘라버리면 되죠. 그 기능이 있는지 또 그렇죠. 근데 잘라버리면 또 열받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배터리에다가 밑에나 옆에다가 전기장판을 좀 둘러줘 가지고 온도가 추워지면은 이거를 보상해주는 뭐라 그럴까요? 히팅 패드, 열판 등이 감싸고 있어서 이놈이 춥지 않도록 보호해주는가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 냉동고에다 여놓고 간단하잖아요. 우리 영도 내려가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놓고 충방전 특성 실험을 좀 제대로 하고 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그 동영상에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 배터리 뽑아가지고요. 우리가 대개 납산 배터리는 80, 90 그 정도 100A 쓰는데 하여튼 8, 90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대충 웬만한 차들은 암페어짜리를 쓰는데 그게 크기가 또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 배터리 사이즈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탑재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한전에 뜨거우면은 식힐 방법이 있는지 또 추우면은 온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뜨뜻한 잠바를 입고 있는지 또 온도 측정 장치가 있는지 그게 이제 모르겠죠.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리는 이 녀석은 아직도 20년이 지난 20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인산철 나온 지가 1996년이니까 우리가 25년째 되나요? 이제 공장 생산하고 근데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이거 인산철 공장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조 공장을 중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10나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WTT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찾다 보니까 인산철 제조하는 공장이 제가 100개까지 시다가 지쳐서 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수정합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중국에 제가 인산철만 씌웠어요. 카운트를 100여 군데가 100군데까지 시다가 그냥 관둬버렸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라고 치고요. 수정을 할게요. 자,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환경이 다른데 적용하는 분야들의 거를 가장 열악한 보네트 안에다가 놓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제 삥 둘러서 지금 의문의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너무 기니까 비디오를 끄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데이터 할 것도 없어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디를 보느냐, 그래프로 왜 이게 인산철이 좋기도 하고 애를 매기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이제 그래프라든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그 뜻의 의미를,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의 의미를 좀 들여다보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조금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좀 바꿔가지고 좀 음성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바꿔가지고 한번 지금 말하는 것을 복습도 할 겸, 너무 많은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 많이 했으니까 복습도 할 겸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음 챕터에서는 충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산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제 데이터를 갖고서 한번부터 계속 얘기를 해보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이러면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산철도. 자, 그럼 이 밥이 어디서 와요? 이 차량이 있을 때는 얼터네이터나 또는 선을 길게 뽑아가지고 한국전력 뭐 어디 뭡니까? 전원 단자에다 꽂아가지고 충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또 지붕에다 태양열판을 까시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 풍력 발전기 단다고 또 바람개비 해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터네이터를 차량 전기에 대해서 배터리하고 연동하는 부분들을 얼터네이터에 대해서 조금은 좀 기술적인 상식을 갖고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얼터네이터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파워팩이죠. 파뱅이죠. 파뱅이라고 그러죠. 파워뱅크. 파뱅이죠. 이것도 파뱅 형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앞에 집어 있는 건 이제 이거 완전히 매립형 이제 스타트 배터리하고 똑같은 형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캠핑을 가게 되면 여기 조그만 파워뱅크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시가짝에다 꽂기도 하고 그래서 충전하고 그러는데 이놈이나 개념상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건 소형이고 이거는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 몇십 킬로와트가 나오는 그런 축전지 형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여기 얼터네이터는 엔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리고 EV는 이게 없잖아요. 얼터네이터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 파워 갖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휘발유를 넣고 경유를 넣고 달리는 일반 매연 기관을 쓰는 차량에서는 얼터네이터는 역할은 굉장히 이 시동 배터리, 이 배터리나 또 뒤에다가 집어넣는 뭡니까 이 파백, 이 전기들하고의 어머니죠, 원천이죠, 원천.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런 배터리도 넣고 또 저런 배터리도 넣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과연 온당한가? 이제 이런 부분. 충전은 또 그럼 밥은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 화두 중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요. 주행 중 충전기라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좀 보면서 저게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이제 주행 중 충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만 이제 내용을 본즉슨 이거는 완전히 불필요한 장난감이네. 안 달아도 될 것 같아. 안 달아도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저런 걸 왜 달지?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영상도 많이 보고 한 대여섯 편 봐봤어요. 주행 중 충전기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여기에 이제 얼터네이터 뭐 충전하고 뭐 전기 빼쓰고 막 그러잖아요. 뭐 여기다가 우리가 뭐 말하면 토스터도 하고 커피도 끓이고 막 이제 이럴 텐데 어쨌든 그 모든 액세서리를 많이 달 텐데 하여튼 얼터네이터, 그 다음에 시동용 배터리, 그 다음에 이쪽에 파워뱅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귀에 있는 주행용 충전기 중간에 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한번 다루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배선을 하게 되면은 차 배선을 하게 되면은 다 함께 묶여 있는 같은 장치이기 때문에 뭐 따로 띄고 싶기도 하고 붙이기도 싶기도 합니다만은 한번 이거 끝내면은 주행 충전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목을 이게 꼭 있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수치를 놓고 또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우 이게 손이 시려워서 여기서 이제 끊고 데이터를 좀 찾아가지고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따로 다른 음성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봬요.